저는 영어 교육이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용 영어, 그 다음에 입시 영어, 그 다음에 수능 영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서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3학년 이상 되는 엄마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맘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4주 동안 엄마들하고 같이 상담도 제가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루틴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불안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건 뭐냐면 현선의 방법대로 저희도 집에서 영어 영상만 보여줬는데 도대체 아이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현서 아빠처럼 아이가 영어 호감도가 중요해서 해주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다. 6개월, 1년 됐는데 아웃풋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확신을 좀 주시라고.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고. 근데 제가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요. 거기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목적지가 저기고 내가 여기 있고 거기까지 경로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고 있으면 사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엄마들 머리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정확한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어 교육을 퉁쳐서 그냥 영어 교육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영어 교육이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용 영어, 그 다음에 입시 영어, 그 다음에 수능 영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를 언어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배우는 게 실용 영어인 거죠. 엄마표에서 하는 게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하는 건 다 입시 영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수능 영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영어 전문가인지, 입시 영어 전문가인지, 수능 영어 전문가인지, 실용 영어 전문가인지를 정확히 알고 듣지 않으시면 헷갈려요. 그리고 엄마들도 지금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거는 실용 영어인지 입시 영어인지 수능 영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돈되면 방향을 자꾸 잃게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용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거고요. 영어를 언어로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은 듣기입니다. 네, 듣기가 본질이에요. 제가 유튜브 영어학습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듣기를 많이 하세요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흘려듣기라는 걸 많이 아시는데 흘려듣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도 라디오를 10년 동안 꾸준히 듣는다고 생각해보죠. 인도어가 늘까요? 안 늘죠. 왜냐하면 그거는 컴프리헨서블한 인풋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글 책도 그렇고 영어 책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림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림책에는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은 사실 거기에 나온 텍스트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읽어주면 이 뜻은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거를 그 그림을 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흘려듣기를 할 때도요. 아이가 알고 있는 거, 봤던 걸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본질인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는 그게 안 되죠. 일상에서 듣기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책을 엄마가 꾸준히 하루에 3~2시간씩 영어책을 읽어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너무나 좋죠. 상호작용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영상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의 본질은 듣기입니다. 듣기. 그렇죠?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읽기나 학습은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시작하는 게 보통 몇 살 때 하나요? 빠르면 5살, 보통 6살, 7살에 합니다. 그렇죠? 우리말을 아이들이 보통 시작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 평균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30에서 36개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말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도 2년, 3년 뒤에 한글 쓰기를 하는데 아직 한글도 못 쓰는 친구들한테 파닉스, 문자를 먼저 들이미는 게 저는 조금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늦게 하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습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학습을 해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은 좋긴 하지만 좀 늦춰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시 영어는 대신 이제 중학교 내신이 목적이죠. 중학교 내신이 목적이라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서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내신 등급을 매겨야 돼요. 그렇죠? 내신 등급을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영어 수준은 사교육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사교육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신 등급을 매겨야 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시험의 문제에 함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떤 이제 사립 중학교에서 문제를 보면 이러한 한국어 문장을 주고 이거를 영작해라. 대신 이런 단어를 넣고 몇 단어로 해라. 이렇게 제약을 줍니다. 그게 아이의 그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만들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이도로는 이걸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신 영어는 내신 영어대로 거기에 맞게 학습을 하고 그 시험 보는 요령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 실력과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입시 영어는 누구든 그냥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좀 해야 되고요. 영어 실력과는 이제 좀 별도라는 거죠. 대입이 목적인 게 수능 영어죠. 수능 영어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문해력 테스트예요. 문해력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휘라고 하죠. 그래서 수능 영어 이제 일타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휘력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변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지문을 주죠. 그 시간 동안 못 풀 수 없을 만큼 긴 지문 많은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풀려면 결국 어휘인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 테스트다. 어휘 문해력 평가다고 봐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 보는 요령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영어 실력이 또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엄마들도 어떤 영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라.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입시 영어 전문가인지 아니면 실용 영어 전문가인지 수능 영어 전문가인지 잘 판단하셔서 들으셔라. 이것만 오늘 잘 알고 가셔도 앞으로 방향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설하는 거는요, 모국어 습득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외국어 학습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범대학교 선생님들이 배우는 거, 그리고 태솔이라고 해서 영어 어학원에서 원어민들이 배우는 과정은요, 모두가 다 외국어 학습법인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상 많은 언어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체계적인 학습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모국어가 완전한 성인들한테 교실 환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애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읽기 쓰기를 먼저 하는 건 뭐죠? 요거는 이제 외국어 학습 방법이죠. 모국어 습득에서는 뭘 먼저 해야 되나요? 듣기 말하기를 먼저 하죠. 네, 너무나 상식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외국어 학습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가 영어로 지금 일어나서 잠깐 자기소개를 해보겠다. 없으시죠? 네. 왜 안 할까요? 왜?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일어나서 누군가 영어로 한마디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발음은 얼마나 완벽한가 문법은 얼마나 완벽한가 보자라고 아마 귀를 쫑긋 세우실 겁니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영어 할 때 완벽하기를. 현서가 제가 오늘은 못 보여드렸지만 8살 때 이제 하는 거 보면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근데 개의치 않아요. 네. 그래야지 유창성 강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국어 습득법은 이제 틀리면서도 이제 하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모국어 습득은 체득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영어 문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세요? 외국인이 와서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못하죠. 왜 그런가요? 네, 우리한테는 그게 그냥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말해서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체득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어 할 때 그걸 꼭 알아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문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유창성 강화하려면요, 문법을 모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 외국어학습법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렇죠?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문법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모국어 습득 방법은 그래서 누구나 하지만 외국어 학습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만 잘합니다.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잘하는 사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일본어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거나 게임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영어도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했거나 미드를 좋아했거나 팝송을 좋아했거나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영어를 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해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지만. 네, 그리고 모국어 습득은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외국어 학습은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엄마들이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하시고 아까 실용영어, 입시영어, 수능영어 다 다르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어휘 습득은 언어 학습 및 독해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거는 상식이죠. 네,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아이들 보면 어휘를 구사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